이 노인 인구에 관련된 통계와 이 사회 네. 현상을 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청년 쪽도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도 느끼고 있고 제 예.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청년분들이 취업이 가장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취업 문제가 정말 이제 심각하죠. 네. 근데 진행자님은 취업을 하신다면은 네. 어떤 곳으로 취업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무조건 대기업이나 이 공기업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좋은 일자리.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네. 좋은 일자로 취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취업할 자리는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일자리가 네. 얻기가 힘든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돈을 많이 주고,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 고용이 안정된.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네.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니까. 흔히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렇게 정석적으로 봤을 때 좋은 대학교도 졸업을 해야 되고요. 네. 뭐 자소서도 당연히 잘 써야 되고 네. 또 이제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뭐 자격증을 딴다라든지 좀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네. 그 조건 중에서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네.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뭐냐면은 네. 명문대학교, 소위 얘기하는 여기를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살펴봤더니 우리가 흔히 10개 명문대 또 네네. 15개 명문대 오. 하고 뭐 의과 계열 그 다음에 뭐 약학 계열, 네. 교대 이런 식으로 쭉 합해 보면은 이쪽에 매년 신입생이 5만 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통계가 나오는데요. 네. 상위 15개 대학, 우리가 소위 명문대라고 얘기하는 이쪽 대학의 남학생들은 나머지 대학의 남학생들보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첫 월급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 월급이 23.1% 더 받아요. 되게 높게 받네요. 네. 그런데 네. 4년제 대학 네. 남학생들의 평균 급여가 얼마냐면 244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 23.1%를 더 해주면은 얼마가 되면 3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300만 원이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초봉이 월 3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네. 그 밑에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240만 원, 21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이거를 계산해 보면 상위 10개 또는 15개 대학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이 좋은 일자리를 거의 대부분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네. 명문대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네요. 예, 그렇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실 네. 학교 다니면은 누구나 다 명문대를 갈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여기에서 개인으로는 우연이지만은 통계로 보면 필연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뭐죠? 그게 사교육입니다. 근데 이 말도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요즘 또 드라마를 보면은 네. 물론 좀 전에 있던 드라마긴 하지만 뭐 스카이캐슬도 그렇고 정말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확실히 사교육적으로도 좀 이득을 많이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2019년도에 네. 그 초중고 다니는 학들 사교육비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전국의 학부모들이 평균적으로 32만 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적게 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평균이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월 수입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아까 얘기했던 극빈층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비용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버는 분들은 17만 원 정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평균의 절반이죠. 네. 그래서 3, 400만 원 버는 분들이 23만 4천 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네. 학원을 다니본 경험이 있으시죠? 있죠. 이 금액으로 가능한 학원이 어디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초등학생들은 동네 공부방을 가거나 아니면 태권도 학원, 네. 아니면 피아노 학원 그쵸. 이런 데 한 군데 정도 가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면은 사실은 동네 아주 작은 보습학원 같은데 네.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0만 원은 여기도 못 보내요.
오, 그러니까 맞네. 실제로는 학교를 다니면서 네. 학원은 가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소득층 자녀 중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빚을 땡겨서라도 보내는데 그래도 비싼 데는 못 보내고 동네 보습학원 정도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네. 한 달에 한 6, 7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은 사교육비로 40만 원 정도를 써요. 네. 그 다음에 7, 800 정도 버는 분들은 46만 원. 조금씩 올라가죠. 오, 네. 800만 원 이상을 버는 분들은 54만 원 정도를 씁니다. 한 달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네. 일반적인 학원을 가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 자녀들 중에도 네. 학원을 안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결국 학원을 보내는 경우에 이것보다 좀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에는 어학연수 같은 건 안 드는 거죠. 네. 그런데 한 달에 한 6, 7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은 자녀들 어학연수를 웬만하면 보내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생각하면은 사교육 비용에다 넣어주면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부모의 수입이 늘어날수록 사교육비도 늘어나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사교육을 안 받아도 명문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계를 보면 사교육의 힘이 드러납니다. 서울대 네. 대학생활문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2012년도에 신입생들 대상으로 쫙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월 소득이 500만 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6천만 원이죠. 네. 이 정도에 속하는 집에 있는 친구들이 47.1%였어요. 우리나라 전체로 치면 30%가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소문난 강남 상구 출신들이 전체 합격생의 17.7%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은 이쪽에서 학교 다니는 분들이 한 5%에서 6%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근데 3배 이상인 거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역 균형 선발 제도라고 해서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명문대 중에서는 지방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도 강남 상구 출신 신입생들이 계속 조금씩 늘고 있어요.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강남 상구에 일반계 이제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월 56만 원이 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고요. 네. 그 지방의 읍면단위 있잖아요. 네. 이쪽의 사교육비의 5배가 넘어요. 아니 근데 확실히 그냥 맨날 어디서 들었을 때는 뭐 스카이를 가야 된다, 스카이야 막 이런 예. 식으로 들었었는데 그게 막 와닿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정말 이게 뼛속 깊숙이 와닿아요. 그렇죠. 오. 물론 이제 명문대를 나온다고 다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네. 명문대가 아니라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통계는 보여주고 있죠. 이런 좋은 일자리는 네. 일단은 명문대가 주로 차지하고 나머지는 10%도 안 된다라는 걸요. 근데 이게 진짜 먼저 얘기를 아까 했었던 우리 노인 빈곤율이랑도 비교를 해봤을 때 사교육비가 연결되는 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 현상 자체가 네. 이 다양한 통계들을 살펴보면 네. 그 뒷면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흐름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오늘 작가님께서 네. 이렇게 통계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모습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찾다 보니까 선진국에 분명히 대한민국에 들어섰는데 네. 아직도 행복하기보다는 힘들고 불안한 이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 이유를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이 자료를 찾을 때도 그렇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뭔가 호소를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모으고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이런 중요하고도 안타까운 현실들이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작가님의 생각이 정말 전달이 잘 된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이게 통계를 통해서 세상을 정말 바르게 바라보고 이게 또 사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당장 내가 사회를 바꿀 수 있고 개개인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정보를 좀 잘 알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천천히 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아 정말 오늘 작가님 덕분에 많은
이 사회적인 모습, 현상들 네. 많이 알 수 있었고, 저희 그러면 오늘 또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